98회 원래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모실 박명화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 졸업하시고 4년부터 이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강서구 의사회장 맡아주셨고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을 맡으시면서 그동안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이 전문가 평가단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공제이사로 활동하시고 올 4월부터 서울시 의사회를 책임지시는 회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 의료윤리 프로페셔널리즘을 바로 세우는 것,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전문가 평가제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박명화 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문지호 회장님. 처음에 이제 강의 주제를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문가 평가 단장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소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짧은 생각이나마 이렇게 좀 정리하기는 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고, 또 의협도 이제 5월부터는 같이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라든지 그런 쪽 출범을 저는 아직까지는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전문가 평가제가 사실은 시작할 때 좀 2차거든요. 저희가 했던 게. 그런데 1차에서 좀 약간 좀 실패한 점도 있었고 또 회원들도 별로 이렇게 좋은 시선을 주지는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게 된 것은 2015년 11월에 양천구에 있는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서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사실은 저게 단순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서 C형 간염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진료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좀 문제가 있는 원장님이 계셨고 또 그분의 가족에 의해서 병원이 운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면허 관리 또 연수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대신 사모님께서 이제 강의 연수 평점을 따라 다니셨고 병원 운영도 이제 진료를 사무장 병원처럼 무면허 의료 행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부에서는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또 연수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많이 내놨고 그것에 카운터 파트너인 의사협회에서는 인정은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 평가단을 이용해서 자율징계권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말들은 목적, 목표 그럴 수 있는데 표면적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동료 의사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율권 또 보장받으면서 또 국민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문가 평가단이 중요하고 시범 사업에서 의미가 저렇게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 평가단이 시작을 했는데 관련 근거가 굉장히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이 좀 여러 사업을 시행하면서의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 것이고 발전 방향이라고 하고 나아갈 방향에서도 이 부분이 좀 개선 좀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6조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에 하나 해당하면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하면서 이렇게 쭈루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것이 중요합니다. 66조의 2항은 중앙위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입니다.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요 관련 근거로 해서 전문가 평가단 시범사업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단이 바로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평가단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가 그래서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범사업의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율 평가 대상의 유형입니다. 앞에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을 때라는 그거에 준해서 몇 가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너무 뚜렷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정신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금치산자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건 너무 뚜렷한 점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뭐 진료 능력 그거는 좀 해당 사항이 저희가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 뭐 시행령이 쭉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당한 진료비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거가 이제 2차 사업에는 저걸 갖다 좀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대리 처방,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어쨌든 그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인턴이나 레전트들이 이제 당직하면서 그분 이름으로 컴퓨터 들어가서 이제 처방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비의료인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료인이 하거나 뭐 이런 논란이 됐던 그런 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자 유행행위는 주로 이제 사무점병원 불법 의료 생협 등의 환자 유행행위. 다섯 번째는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이제 마지막에 좀 약간 여지를 둬서 이제 기타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가 평가 시범 사유 추진 체계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의사 품위 손상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평가 시도 밑에 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에 민원을 제보하게 됩니다. 저기에는 보건복지부 나와 있는데 원칙은 이제 보건소에도 많은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사례라든지 시민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단체에서 저쪽 보건소로도 민원이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의사의 전문가 평가단에 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사례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가 평가단에 의뢰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온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통해서 이제 저희랑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그 의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절차를 의협 통해서 저희 전문가 평가단으로 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의사의 전문가 평가단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혐의 없음, 주의 그리고 행정처분 의뢰 이 세 가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혐의 없으면 자체 종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는 시도 의사의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 의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분을 청문도 하고 또 이의 신청도 받고 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의 또 추가로 뭐 여기도 서울시 윤리위원회 계신 선생님 계시지만 그 단계에서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원래 윤리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자료처럼 추가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재발 방지 서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가
요구하셨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결정된 사항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경고 수준까지는 거기서 종결을 하고요. 여기서도 역시 이의 신청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의뢰를 하게 될 때에는 보건복지부로 행정처분 의뢰를 수준이라든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까지 한 사례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까지 행정처분 의뢰 간 경우는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 5월 10일에 제2차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최대집집행부하고 박능호 장관이 이제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렇게 실무자선에서는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진행을 했지만 실제적인 저런 식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은 5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범 사업이 울산, 광주, 경기 세 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자체 내에서 몇 달 진행하다가 회원들의 반대 또 집행부의 좀 다른 결정을 해서 중도 포기를 하셨고 울산하고 광주만 1차 시범 사업을 한 2년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문가 평가단 건수 사례가 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이렇게 좀 의미가 하다가 조사가 중단됐거나 이렇게 좀 제도를 좀 이렇게 좀 남들한테 대국민이나 의료계에 떳떳하게 내보낼 정도의 수준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시범 사업을 전국 8곳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또 전북 이렇게 해서 8곳이 하게 됐고요. 사실은 2차 시범 사업도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남들한테 기꺼이 내놓을 만한 그런 자료는 좀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사회가 큰 역할을 했고 서울시 의사회 사례가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10일 날 MOU를 했는데 저희는 5월 9일 날 출범식을 했습니다. 박홍준 회장님 집행부에서 꼭 필요성을 갖다가 확신하고 또 집행부 모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제가 수석 부회장으로서 총무법제 파트를 맡고 있다 보니 박홍준 회장께서 저를 전문가 평가단 단장으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출범식을 개최를 하였고요. 의협의 이제 방성혁 부회장이라든지 서울시 윤리위원회 최종욱 위원장님 이하 이제 전문가 평가 단장, 시청 관계자, 구의사장, 보건소장 이렇게 오셔서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문가 평가단은 이제 인적 구성이 중요하죠. 그분들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사무처 직원들은 이제 보조를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 평가단은 이제 광역위원과 지역위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역위원은 7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지역위원은 각 지역 또 특별군의 단위당 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별분에서 아산병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 선생님 2분하고 광역평가위원 7분하고 그래서 9명이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되고 강서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강서구 지역에 계신 지역위원 2분하고 광역위원 7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아까 말씀드린 저였고요. 그 다음에 홍성진 선생님은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이시면서 가톨릭 여의도 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시고 중환자의학 회장도 역임하시고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됐었고요. 이동승
선생님은 강동구 의사회 회장을 역임 좀 이제 2월 말까지니까요. 당시에는 회장이셨고 25개 구 의사회장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정영진 선생님은 서울시 의사회 대의원회 부회장이시고 대학 외과 의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모셨고요. 그 다음에 김상배 선생님은 서울시 의사회 총무의사시고 개원하고 계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십니다. 옆에 전문가 평가단 조사 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분을 회관에 모셔서 저희가 청문하거나 조사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신 병원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는데 조사 단장을 해주셨고요. 전성원 선생님은 서울시의 법제이사 맡고 계시고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의사회가 뭐 타 시도랑 다르게 많은 사례도 민원도 처리했습니다만은 이런 선생님들의 구성이 좀 나름 체계가 잡히게끔 했고 변호사를 위원으로 놓기 때문에 조사할 때 뭐 큰 민원이나 조사 후에 뭐 다툼 소송까지 오고 이런 식의 것까지 예방을 할 수 있고 원활한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주로 김성배 조사 단장과 전성훈 변호사 그밖에 지역이나 아니면은 해서 한 서너 분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경희 선생님은 성동구 보건소장이시고 빠져 있습니다만 25개구 보건소장 협의회 대표 소장이셨습니다. 밑에 있는 지역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나 특별분의 대학병원급에서 2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민원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제보자 현황을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49건을 처리했는데 숫자가 다 이렇게 맞는 거는 아닙니다. 밑에 중간에 민원 발생 지역 현황은 49건이 맞는데 밑에 처리 결과나 위에 제보자 현황은 한 제보자가 여러 건을 제보하신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는 거는 뭐 개원이 협의회 또 의사협회 뭐 그런 단체 뭐 전공의 협의회 뭐 이런 쪽의 단체에서 7건을 해주셨고요. 의사 선생님 개인 자격으로서 뭐 대한의사협회 직책을 맡고 계신 분도 하셨고 그냥 일반 의사 선생님도 8건을 하셨고요. 일반인은 6건인데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뭐 그냥 고발 형식으로 하신 경우는 없고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뭐 하는 측면에서 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있었고 또 병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런 제보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사례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전문가 평가단 처리 결과를 보시면은 총 49건인데 저희 고발 1건 그거를 빼면 나머지 숫자는 맞습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 평가단에서는 의사 회원 선생님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처분 의뢰까지만 행정적인 절차로서 처리를 하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 하고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그쪽에 있는 사무장, 그러니까 준사무장 의원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행정처련 직원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를 저희가 고발 조치한 거고요. 혐의 없음이 6건이었고 그다음에 주의 처분이 31건, 행정처분 의뢰가 9건이었는데 6건은 중앙윤리위원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행정처분 의뢰를 했는데 그분이 반성과 개선의 점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로 주의 경고로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처분 간 거는 3건이었습니다. 고발 1건이었고요. 조사 중단이 3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중단은 이제 다음 뭐 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전문가 평가단 구성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또 변호사까지 해서 저희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목표에 맞게끔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조사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정부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제대로 된 그런 조사 결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준사무장병원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이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경각심을 고취했다 하겠습니다. 그 병원이 요즘 다 병원이 힘들고 어렵고 환자가 없는데 저 병원은 뭐 저도 부러워할 정도로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인이 강서구에 한 곳, 서대문에 두 곳 해서 총 세 곳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하루에 100여 명 환자를 너무나 쉽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인복지법인 그 정관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본인 부담 안 받고 무료 진료할 수 있다. 그거 한 줄 갖고서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추가로 그런 허가를 내주지는 그런 정관과 또 산하의원회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 상황인데 우습게도 있는 것은 끝까지 신의 성실에 의해서 그걸 취소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거의 불법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또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면은 그냥 원장님 얼굴 보고 그냥 물리치료하고 그냥 출근부 도장 찍듯이 이렇게 노인분들이 하고 계신데 나중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때 좀 철저하게 하고 증거를 확실하게 민원은 들어왔지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해서 저희가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환자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나름 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좀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의료인간 폭언 폭행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불법 의료 광고도 굉장히 많은 민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돌입하자마자 바로 불법 광고라 판단되는 걸 갖다가 내리셨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앞으로 절대 재발 안 하겠다 그런 서약을 하셔서 우리들끼리의 그런 자정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회원들 간의 잘못된 오해와 노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끼리 서로 끙끙 앓거든요. 서로 의사 선생님끼리 욕하고 그냥 서로 질시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참 그거 갖고 어디 끌고 가서 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건을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함으로써 물론 이제 민원 제기하고 욕하고 싶어 하셨던 분은 제가 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맞아서 이제 그 욕을 저한테 하신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으니까요. 서로 이제 나름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어쨌든 민원을 제보하셔서 그것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단의 존재 가능성 그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커졌다 보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높였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었고 있었는데 나름 행정처분 의뢰도 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의 전문가 평가단 조사 결과 및 자문 요청. 이제 전문가 평가단에서 조사한 사례 중에서 형사 이제 조사가 저희가 끝나서 이제 종결해서 올라갔지만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면은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분이 또 후속적으로 형사적인 또 고통을 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 평가단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들을 좀 내고 자문도 좀 원한다는 그런 수사기관의 요청 사례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아까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협회 통해서 저희 전문가 평가단에 의뢰했다고 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나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의 대정부 또 국회의원한테 보고 자료로서 저희 자료를 요청해서 드린 적이 있었고, 그거는 저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조사에는 충분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향후 시범사업 과제고요. 이게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5월에 출범하게 예정인 면허관리원에서도 면허관리원도 전문가 평가단보다 더 훨씬 안착되고 제도화되려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전문가 평가단의 성과를 인정하시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자율징계 전문가 평가단 뭐 이런 쪽의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나오셨고, 그래서 저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같이 하시면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의료법 66조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100개 이제 그거 밖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민원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그분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연락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같은 의사 사이니까 아름아름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그 연락처 다 알긴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제대로 적법하게 취득한 거에 대한 것까지 이제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다 파악은 했지만 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분이 거부했을 때 같이 이제 조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보건소의 협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 구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서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협조적인데, 강남구 보건소는 하도 세신 병의원들만 많다 보니까 강남구 보건소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런 식의 접근을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조사하는데 좀 난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적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착되고 정착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범사업이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제도는 맞는데 어쨌든 시범사업 하기조차도 이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인을 상대한 것보다는 우리 회원들을 제가 뭐 기사에서도 투고해서 썼습니다만은 우리 회원들이 너무 잘 선하시고 착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잘 협조적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좋았고요. 근데 어쨌든 법적 제도화가 안 되면은 좀 굉장히 좀 정착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하시는 분하고 굉장히 좀 많은 공청회라든지 접촉이 많이 필요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저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대한의사 면허 관련 사업 추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달에 이제 새 집행부 들었으면 꼭 추진을 하고 예산도 잡혀 있고 뭐 그거는 다 공유가 돼서 갈 것으로 봐서요. 같은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부서 일원화라고 하는 거는 행정처분을 이제 다른 보건소나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부서랑 저희 전문가 평가단하고 협조가 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서 저희 전문가 평가단 관련된 부서랑 저희가 열심히 업무 협조하고 논의해서 막 이렇게 진행해서 뭐 조사하고 뭐 윤리위원회 올라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처분 부서에서 그분한테 행정처분을 해버렸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대 목표라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처분인데, 그걸 이미 처분을 해버리니 그 특별분에 또 굉장히 난감하시고, 또 행정처분 받은 회원도 난감하고 저희도 난감하고 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이제 일원화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장관께서 MOU는 하셨는데 딱 거기까지신 것 같아요. 자기의 업적을 포장해서 이렇게
언론에 발표되는 딱 사진 찍어 거기까지지 사실상 이제 의지가 얼마나 있으신가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 정부 부처가 여기 다 잘 아시지만 정부 부처가 이게 인사이동이 되게 잦더라고요. 예, 좀 알아서 이제 한번 잘 해봅시다 뭐 막 이렇게 하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몇 달 안 돼서 어유 발령이 또 딴 데 나셔서 뭐 하셔서 그분이 업무 파악 인수인계도 이거는 그쪽 업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보니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인원이 바뀌는 게 참 안타까웠고 그게 좀 문제입니다. 보건소의 행정처리 지침이 법적 제도가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행정처리 지침이 좀 나름 문제 좀 가야 되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단에 의뢰를 해야 되고 어떤 정도 사안에서는 뭐 자체 처리하고 뭐 이런 쪽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력하셔서 계속 몇 번의 공문과 함께 그런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또 어려운 게 소장님 계시고 의학과장까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서 공감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은 일반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에서 자기 할 일이라고 판단하다 보니 뭐 그것을 뭐 여러 가지 고충도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뭐 전문가 평가단에 의뢰해서 뭐 지들이 까다로운 거는 맡기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라든지 자기가 결국은 민원 들어온 건 자기가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보고하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저희 단체 전문가 평가단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민원 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한 건도 들어오진 않았고 지방에서는 좀 약간의 원활한 관계가 있어서 보건소에 들어온 민원이 전문가 평가단에서 했다는 사례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없었습니다. 뭐 이게 활성화된다면은 뭐 사무처에서도 관련 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되겠고 뭐 예산 인력이 확보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게 적극적인 홍보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뭐 국민들 또 우리 의사회원들한테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해야지 건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사례가 쌓이면서 대정부, 대국민한테 신뢰와 함께 법적 제도가 완비가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례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뭐 짧게 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이 이제 이 의사 회원들끼리의 민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봉직하시다가 인근에 병원을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 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거기 선생님 홈페이지 광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 아니 이분이 무슨 뭐 10년 이상 뭐 풍부한 경험 이거는 나한테 1, 2년 있었는데 뭐 이런 뭐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다툼이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요.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병원에 봉직한 것은 뭐 2년여지만 그 전에 계신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수련과 연구를 하시고 한 분이라서 혐의 없음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 다음. 같은 분이 본인이 또 하기 그러니까 본인의 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덧자가 들어갔던 그러니까 간판에 그러니까 병원명을 덧자를 썼다 비교급 표현이 들어가 있는 병원명을 썼다 뭐 그거로 이제 다른 직원 통해서 일반인인데 뭐 일반인이 뭐 그런 걸 했겠어요. 직원으로 알고서 이제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역시 혐의 없음 통보를 했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고 현재 먹고 있고 뭐 합니다. 이제 민원을 제보하신 분은 답답하죠. 답답하신데 저희가 봤을 때 좀 상도덕상 좀 안 좋은 수는 있지만 뭐 저런 광고나 병원명 이거 민원 제보한 그거 갖고서는 문제가 없는 분인데 하다 보니 이제 그 화살이 저한테 갔고 저는 욕먹을 각오로 평가단장을 한다고도 이제 말했지만은 뭐 괜찮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의 협의회에서 이제 한 겁니다. 뭐 대학병원에
교수님께서 전공의들 폭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수련 받으실 때는 뭐 그거는 폭행도 아닐 정도의 수준이긴 했는데 상황이 그렇고 뭐 하다 보니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응급실에 내원하신 환자가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좀 약간 그분을 케어하는데 약간 좀 문제도 있고 해서 겸사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전공의 협의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가운데 가운 입으신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병원 쪽에 계신 저희 지역평가위원이시고 양복 입은 두 분은 저희 광역평가위원회에서 전성훈 변호사와 저희 조사단장 김성배 위원님 가셔서 전공의들 일부 사진이죠.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는 다른 교수분들도 만나보고 또 그분도 만나보고 전공의들도 하고 뭐 미리 가서 볼 때 이제 그분들한테 무엇을 질문하고 무슨 내용을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 조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설문지도 가져가서 서류도 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뭐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를 주의 처분으로 손상은 있었으니까요. 뭐 폭언폭행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결정으로 제소를 했고 윤리위원회에서는 주의 이게 전문가 평가는 주의인데요. 윤리위원회에서는 주의는 없고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경고 처분과 함께 추가적인 교육과 뭐 그런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회, 정형외과 학회, 뭐 학회 계신 뭐 학회장님, 뭐 이사장님 하고 여기 그 민원 제보 피민원인이 서로 그냥 뭐 개인적인 다툼까지도 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남에서 큰 병원을 하시면서 광고도 케이블 TV가 요즘 수십 개, 뭐 수백 개지만 뭐 틀면은 나오고 할 정도로 하루에도 대여섯 개 방송에 그분의 시술이 아주 뛰어나고 모든 것을 잘 치료하고 뭐 그런 쪽의 방송을 뭐 너무 여러 개 하다 보니 뭐 수술까지 이제 제안 받았던 환자를 자기가 이렇게 고쳤다 뭐 사진도 하고 막 이러시니까 많은 정형외과 동료 회원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광고를 했을 정도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형외과 개원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케이블 방송이 유선 방송이 광고에 속하느냐 일단 그거부터 유권 해석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위법하냐 과장이냐 뭐 이런 걸 그 다음에 또 유권 해석 내지는 의방심에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저희가 또 직원이 환자인 것처럼 거기 하단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전화했더니 이제 방송국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 병원 쪽에 안내가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녹취하고 다 증거를 잡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위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제보하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죠. 그런데 이분이 워낙 이제 뭐 큰 병원을 하고 뭐 수입도 많고 많은 이렇게 활약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 그런 대비를 다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조사하겠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리인 변호사들이 서면으로 뭐 서로 대응을 하면서 많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협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할 수 없이 협조를 좀 하는 쪽으로 가다가 또 결국은 이제 협조를 못 한다고 그렇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를 윤리위원회에 했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깜짝 놀랐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윤리위원회는 서울시 윤리위원회에서 이게 끝난다면 거기서도 행정처분인데 중윤위에서 주의 경고로 내려갔나요? 이명진 원장님? 옵더 레코드. 아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리위원회 상황에서 경고로 때려졌습니다. 본인은 이제 소명할 때 뭐 이거는 뭐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가 이제 뭐 이런 종교적인 케이블 TV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기부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런 의료 상식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서 했지 뭐 그래서 변명을 많이 했지만 너무 여러 가지 케이블 TV고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그 얼마를 기부하셨냐고 하니까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뭐 하다 보니까 그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냈다. 이거는 뭐 광고를 하려고 뭐 한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헌위 협의회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전문가 평가단에서 나름 이제 성과를 올려서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병원에서 저희 전문가 평가단에 이제 슬금슬금 이제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식의 방송 출연 요청이 왔는데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알아서 하시는데 또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또 뭐 조사를 하게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더니 결국 못 하시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인보다 면제 및 무면허 의료행위 이게 이제 강서구 의사에서 말씀드린 그 노인 복지법인에서 원래는 이제 구청에다가 본인보다 면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 이분은 이제 재산 상태가 어떻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겠다 그걸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쪽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뭐 그 사람이 뭐 재벌 65세가 넘은 사람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랑 제 장모님을 부탁해서 거기 가시게 했죠. 그래서 녹음도 하고 집사람은 이제 약간 장모님보다는 이제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녹화도 이제 막 이렇게 앉아서 막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했는데 뭐 환자들이 엄청 약 타고 가야지 않는 뭐 약 다 필요 없는데 약 타지 원장님이 좋아하셔 뭐 그런 얘기도 환자들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간호사 이게 이쪽에 처음 가면 좀 경계를 좀 해요. 이렇게 늘상 오던 출근부 도장 찍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오셨다가 원장 얼굴 보고 뭐 물리치러 가고 그러고 가고 막 약 타고 이런 건데 초진으로서 이제 진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이제 같이 대동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이 90세예요. 뭐 90세 돼도 뭐 진료 다 하실 수 있죠. 뭐 요즘 100세니까. 근데 그분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녹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간호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뭐 허리가 아프세요? 척추관 협착증 같네요. 하면서 원장님 울트라셋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사는 뭐 요거 쓰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럼 약 처방도 해주시고 뭐 주사도 맞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이제 원장이 이만한 도화지를 이쪽에다가 거기 약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놓고 이쪽에서 이제 그립니다. 이제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르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물리치료하고 가세요. 뭐 이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부담금 이제 그거가 이제 집중이니까 어떻게 미리 다 알고 온 것처럼 돈 안 내도 되죠? 그랬더니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녹음을 다 했거든요. 아쉬운 게 이제 서울에만 이런 게 이제 그 노인복지법인이 이제 3개 의원을 운영하고 서울에만 이제 유사한 게 10개가 된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전문가 평가 단장이라는 부회장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 회장이 되면은 그 건을 갖다가 다 조사하고 싶어요. 이게 공단하고도 협조를 하자 말은 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쪽에 이제 진료한 행태나 그런 사례들을 하고 같이 치고 들어가자 동시에 갈까 니네가 말고 이러다가 결국은 제대로 못했고 아까 고발까지는 했는데 결국은 무혐의를 받았어요. 원장 선생님도 결국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간데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한 그러니까 위중한 건이다 해서 다시 또 조사가 내려가고 해서 보건소에서 고발하고 뭐 이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 차트는 단순해요. PT 사인 뭐 이런 거거든요. PT 사인을 그분의 필체라고 해서 이게 그분이 진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진료 아무것도 못하시고 전문가 평가단이 그것 때문에 있는데 우리 의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따라서 뭐 모든 걸 했다고 우기고 차트는 그분이 PT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 거가 되는 이거는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겠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 공약도 그랬지만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그래서 고발까지 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분.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별거는 아닌데요.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어쨌든 뭐 졸업 시즌 되고 뭐 수능 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이벤트로 뭐 좀 인스타그램에 막 나오잖아요. 뭐 할인 뭐 해가지고 막 쫙 뿌린 것 같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민원 제보하셨고 조사 들어가니까 바로 내리고 제발 안 내려서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게 전공이 음주 관련인데 이거를 민원 제보하신 분은 전공의의 애인이었더라고요 아마. 근데 뭐 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이제 뭐 사진 셀카도 찍고 말해서 이제 뭐 당직실에서 뭐 맥주랑 치킨하고 뭐 셀카 찍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언론에 터지고 뭐 이러니까 행정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사하다가 이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된 건입니다. 외국인 환자인데 영양제 수행 맞으러 갔는데 낙태 시술이 돼버렸죠. 그래서 언론에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역시 강서구였고 뭐 다 알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 어디고 막 다 파악은 했는데 이거 갖고 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언론에는 뭐 다 뭐 의원 뭐 의사 선생님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분을 인적 정보를 취득했냐고 개인정보보호법부터 따져서 이게 보건소도 이렇게 알지만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러고 좀 안 주려고 우리는 알긴 했는데 조사하기도 난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했다가 문제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끼리 문제가 있었고 서로 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 상호를 이제 이게 상호를 이렇게 여러 의원에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호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공유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매출에 기여하는 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혐의 없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비윤리적 의료 행위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한 건데 모 병원에서 신경외과 선생님이 수십 명의 환자를 자기 실험 실습 대상처럼 신경외과 수술을 해서 다 죽여버렸다. 뭐 인간 백정이니 뭐 이런 쪽으로 뭐 했는데 사실은 그 신경외과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뭐가 다툼이 서로 문제가 돼서 상대방이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뭐 국정감사까지 갔던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가 이 건 때문에 고민하다가 조사 1차 의협하고 같이 나갔는데 뭐 결론을 특별히 못 냈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했고 이게 거의 6개월 가까이 저희가 굉장히 좀 정부 또 국회 다 보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외과 학회도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조사를 꾸려서 하루 왼종일 그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갖다가 다 차트나 관련 자료 다 했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혐의 없음으로 했습니다. 뭐 하실 만큼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고
내부에서 어떤 뭐 좀 문제 있는 선생님들끼리 문제라서 그렇게 했고 최종적으로 뭐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자료를 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그분 오셔서 이제 청문하는 거고요. 다음. 예,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제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피부과 의사를 비하했다. 왜냐하면은 뭐 필러를 넣는데 뭐 자기가 성형 수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 학회에 의논해서 뭐 조사 뭐 그런 관련 서류 받고 해서 주의 결정을 했고 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직원이 참 직원 관리 잘해야 되는데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하면서 병원 내다 CCTV가 있으니까 원장이 이제 성추행을 좀 제가 보기 성추행을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걸 의도적으로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원장님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시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을 착 틀다가 이제 가슴 쪽을 이제 만진 듯하게 안고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그쪽에 유통기한 지난 뭐 주사액이니 필러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사진을 다 찍고 해서 이제 하신 건데 뭐 저희는 뭐 그런 뭐 성추행 의도도 없었고 하다가 판단해서 혐의 없었습니다. 다음. 수면 내시경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이상하시면은 저기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에서 녹음할 수 있는 기기를 갖고 와서 원장님은 아니 12월 달 지금 바쁜데 왜 이 사람을 예약을 잡아서 오늘 하게 만들었냐 뭐 하면서 이제 그 간호사 수면 하는데 간호사한테 이제 했더니 이분은 자기 욕했다고 이제 그래서 뭐 언론에도 뭐 제보하고 뭐 저희한테도 하고 그랬는데 뭐 좀 실수한 점도 있긴 한데 아 얘는 처음 볼 때부터 좀 안 좋았었어 막 그런 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녹음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언론에 제보된 것이 이제 된 거고요. 인턴 선생이 이제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호기심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술방 들어가면 어쨌든 뭐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좀 수술 준비 중인 상태잖아요. 먼저 그런데 약간 호기심을 보이고 또 이제 어떤 대화를 하면서 뭐 그래서 뭐 의사가 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또 어쨌든 뭐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또 경찰 조사가 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보건복지부 통해서 또 보건소로 이게 성추행 관련 성범죄에 관련해서 형사 판단을 요한다고 해서 이렇게 양쪽 루트로 오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다음. 이게 의협에서 성형 앱이라고 해서 뭐 바비톡이니 뭐 강남원이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많은 것들 계속 회원들한테 안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여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서울시의회 전문가 평가단에 의뢰를 했고요. 개절의 정을 보이신 분은 저희가 보류하면서 1차 6건 정도를 윤리위원회 행정소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좀 수정하시고 한 점이 있어서 주의 경고 처리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로 끝냈습니다. 다음. 이것도 좀 언론에 문제가 된 분인데 뭐 펜타닐 패치를 마약류 패치를 그냥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잠입 리포트처럼 해서 거의 갔더니 이제 뭐 이만큼 수십 장을 갖다가 처방하더라. 뭐 그래서 나는 그거 갖다가 붙이는 줄 알았더니 뭐 그거 갖다가 뭐 이렇게 옴락조물락 뭐 해가지고 이제 마약처럼 뭐 어떻게 뭐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 선생님은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오죠. 젊은 사람들 뭐 어디 아프다고 해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 주는 수십 장씩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거에서는 좀 문제 있다 보고서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고요. 경찰 조사도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저희 자료를 요청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본인이 책자를 썼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에서 비하했다. 뭐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는데 뭐 옛날에 바쁘실 때는 이런 환자를 갖다가 뭐 그냥 살라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 책에서 저술하셨는데 회수한다 그러고 개정판에서는 잘 하신다고 그래서 주의 결정했습니다. 다음.
진짜 너무 치사하게 의사 파업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모 병원에서는 우리는 의사 파업 대체병원 지정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환자한테 광고를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조사에 들어갔더니 행정부원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삭제하고 뭐 그랬는데 참 답답하지만 주의했습니다. 다음.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광고를 하는데 그런 무리하게 진료비 할인 등의 내용이 있어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주의 결정했습니다. 다음.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또 선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1시간이나 끌 수 있을까 했는데 하면서 좀 저희 하면서의 저의 이제 울분이나 이런 게 전달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안한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회의나 강의나 저는 짧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기사나 뭐 투고나 이런 것도 가주는 짧게 하고 싶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뭐 같이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주제에 맞게끔 그런 논의 앞으로도 천천히 해주시고 뭐 질문이 있으면 받겠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칭찬해드려야죠. 우리 회장님의 전평단장 있을 적에 그걸 이제 넘겨주시고 제가 서울시 윤리위원으로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1차 때부터 이걸 계속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 때 뭐 울산, 광주, 뭐 서울, 경기, 이제 인천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랬었는데 2차 되면서 서울시 의사회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조사 내용을 보면은 두 분 다 망하겠다. 김성대 총무이사님하고 저 회장님 너무 망하겠다. 조사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딱 검토할 적에 더 이상 뭐 손 댈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윤리위원회 저 서울시 윤리위원회 11명인데 그중에 5분이 외부인입니다. 4명이 그 5분 중에 1분은 언론인이고 4분이 변호사였는데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중앙윤리위원회 보고 서울시 윤리위원 됐는데 변호사님들이 계신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간혹 이제 이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좀 이 윤리위원회나 전평단을 좀 무시한 듯한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냈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변호사가 완전 쫄아가지고 얼굴 허해져가지고 싹싹 빌고 돌아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원회나 전평단의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벌주나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회원들이 모르고 한 것도 있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욕심 때문에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럴 적에 이제 조사를 하거나 또 윤리위원회 이렇게 회부가 됐을 적에 본인들이 그걸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이제 뉘우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경고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기 중앙위원 계시지만은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이거 틀림없이 이제 행정처분 갔어야 되는데 경고가 떨어진 게 있었어요. 가지고 뭐 중앙윤리위원회가 상도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인정은 하지만은 솔직히 이제 섭섭한 거 있었어요.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중윤위에서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봐주셨더라고요. 또 뭐 그 사이에 또 뭐 개정의 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백서로 좀 내셔도 될 것 같아요. 1년차는 백서를 일단 냈고요. 네. 2년차는 안 냈는데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박윤식인데요. 저 야단 맞을 아니라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닌가요? 그냥 이런 거를 하니까 그 당사자 몇 사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저거 꼭 필요한 거다. 저는 내 마음은 잘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 그래서 당선됐다는 건 아니지만 꼭 중요한 분은 당선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주체가 어딘가요? 서울시 의사회인가요? 의협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인가요? 어디서 돈이 어디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산은 서울시 의사회도 예산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정부와 의협이 MOU 맺어서 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 의협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사회는 크고 또 이렇게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됐고 하다 보니까 1년차 때 2,500만 원 지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2년차에도 2,5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는 뭐 규모에 맞게끔 뭐 500만 원, 그 정도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예산이 충분하다면 충분하지만 안 충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병원을 몇 시간 할애하고 또 변호사는 또 1시간당 얼마를 받기도 하는데, 또 학교에서 또 하루 종일 또 고생하시면서 또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을 조금밖에 못 해드렸다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도 이제 아끼려고 이게 굉장히 여러 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왔는데 각종 회의를 또 모시기도 어렵지만 회의를 하루에 4-5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 반에 오시게끔 하고 7시에 오시게끔 하고 7시 반에 오시게끔 하고 8시에 오시게끔 하고 8시 반에는 또 전체 이런 식으로 오셨다 가시고 우리는 거기 앉았다가 오셨다 가시고 이런 식으로 지역위원도 바뀌니까 또 하고 좀 나름 좀 아껴서 쓰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시 의협의 시범사업 8개 시도 중에 서울시 의사회 내에 서울시 의사회 전문가 평가단,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범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거의 상설 기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노력해 주면 감사하고요.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게 시작은 거창한데 끝도 없고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끝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MOU 1차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도 모르게 그냥 스르르 이렇게 하다가 장관하고 의협이 한번 해보자 해서 MOU를 해서 딱 갑자기 2차가 돼버린 거고, 시범사업이 1년 하는 건지 2년 하는 건지 3년 하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의협이 이거에 대한 관심과 5월에 면허 관련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할 거로 예상을 하고 또 의협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다 보니 내년에도 하나보다 뭐 하는 것 뿐이지 이거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계신 분이 뭐 의협과 또 정부랑 같이 하셔서 좀 끝이 있어야죠. 끝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까가 되지, 시범사업만 뭐 수십 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범사업 할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우리는 전문성도 없고 바꾸고 귀찮고 니네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가가 평가해 이러고 줬을 테니까 이제 똑부러지게 너무너무 결과가 좋잖아요. 이걸 해서 이거를 좀 상설기구로 누구 몇 사람은 상근 직원도 없나요? 근데 없죠. 뭐 다 뭐 인력 예산도 없이 이제 거기서 이제 상설기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문가 평가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동료 평가제를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했죠. 동료 평가제를. 근데 그게 너무 이게 거부감따라가지고 전문가 평가제로 바꾸고 1차 사업하고 이제 2차까지 왔는데, 근데 그거의 최종적 목적은 이제 뭐 우리 박 의원께서 계속 그동안 주장해 오시던 면허 관리 어떤 기구 그걸로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의료접촉연구소에서 안덕선 소장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나왔지만은 대한 의사 면허 관리원 같이 그거를 아마 5월달에 이제 하는데,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협회장의 어떤 의지에 달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 거의 그러니까 면허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면허를 뺏고 말고 이게 면허 관리라는 것보다 의료의 퀄리티 컨트롤이잖아요. 예. 헬스케어의 네. 퀄리티 거기 컨트롤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적이니까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상설 기구로 해서 예산도 좀 따고 제가 저 의사 사회만 있다가 이제 저 딴 데로 가보니까 동네 관리가 굉장히 공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학회에서 어디 이제 잠깐 가면은 뭐 고마비가 3만 원? 소아과학회는 이제 그랬거든요.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소아과는? 소아과에서는 진짜 그게 옛날이니까 뭐 그런 거 받은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되니까 근데 정말 저 조금 받으시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요구할 때부터 임창 처음부터 자리를 바꿔야 돼요. 너무 놀랍게 딴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데 가서 뭐 100씩 받고 막 의사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이런데 저 겸손하고 모데스트하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도 제가 물어본 게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 하셔야 되니까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처음부터 이게 뭐 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도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거고 네. 이웃 의사도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예.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의료 분쟁 거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메이저고 네. 요거는 소소하지만 굉장히 예. 필요한 거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 갖고 이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데 서울이 이제 밀집되다 보니까 안건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 좀 다른 데로 가지만 한약도 요새는 저는 굉장히 이제 그냥 전면 광고가 매일매일 나거든요. 뭐 사실은 뭐 그때 MOU 할 때 대한의사협회만 막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한의사협회랑 치과랑 같이 다 MOU는 됐습니다. 그쪽 성과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백서를 뭐 치과나 그런 데서 또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해서 얼마나 줬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그쪽도 이렇게 미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이 시범 사업을 했으니까 나중에 같이 뭐 공청회나 그런 내용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고마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는 영락법에 걸려서 네. 근데 복지부에서 예산 안 나왔어요. 본래 이런 거 행사하면서 복지부에서 예산 주기로 했었잖아요. 뭐 그거는 뭐 그쪽은 이제 입하고 이제 사진 찍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MOU 하면서 그래 줄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은 이제 항상 이제 예산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가을에 할 때 1년 전부터 그걸 작업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탁 한다고 탁 나오는 거 아니다. 뭐 내년에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했던 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동이 되니까 그게 제대로 잘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 예산 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1차 때는 들어갔었는데 진짜 말씀대로 시작은 했는데 막 하다가 끝났는데 만나서 회담도 안 하고 어정쩡한데 갑자기 2차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진짜 서울시에서는 열심히 해주셔서 잘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자료 내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름 반성을 해가지고 그러고 오면 이제 지금 말씀처럼 뭐 중윤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얘가 개선의 정이 있느냐 진짜 뭐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돼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느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이제 된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전평적에 계속 세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의사도 그렇지만 둘이 해결 안 되는 거를 대신 해결을 해주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러면 속 끓이고 주변에 또 굉장히 많이 정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아까 말하는 면허관리원이나 뭐나 이렇게 생기면서 세팅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66조 이거 어디 가서 나중에 또 쓰실 것 같은데 66조 지금 그 화면에 자격정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격정지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앞에 꼭 면허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네. 면허 관리가 그렇죠. 되는 거지 자격증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자격정지 하시면 안 되고요. 면허 정지가 오히려 낫습니다. 법령에
아니, 법령에도 자격정지라고 돼 면허 자격정지. 아 면허 자격증 있어요? 직원 보고 그대로 항목을 갖다가 의사 면허 올리라고 자격정지입니다. 66조가. 그래서 예. 그냥 간단하게 쓰려면 예. 차라리 면허 정지라고. 예 맞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이 이제 현장에서 뛰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윤리위원회 마지막에 안건을 하나 한 거 있어요. 이제 예. 뭐 보면 이제 서울시의 그 전평단의 어떤 활동은 세팅이 거의 참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위원회가 문제예요. 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윤리위원회가 문제예요. 그 제가 이제 중앙윤리위원회 할 때도 그 중앙윤리위원회 그 정관과 지부의 그 정관이 다 달라서 그 세팅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근데 우리 총회하고 나서 법정관에서 정관이 개정되면 밑에 게 같이 움직여야 따라 움직이는데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전평단에서는 혐의 없음 주의 행정처분 3개뿐이거든요. 근데 주의 이거 갖고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관에는 이제 혐의 없음, 경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그다음 행정처분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고 경고의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경고는 정말 좀 진짜 경고고 그 밑에 주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의안을 올렸더니 이제 대의원총회가 벌써 이제 이 건의안 올리는 시간이 지났다. 네. 그랬었는데 꼭 기억하고 있었다가 내년에는 이 정관에 그 벌칙 조항에 그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윤리위원회 심의할 때 훨씬 빠르고 쉬워집니다. 예. 그냥 주의만 줘서는 안 되거든, 솔직히. 그 경고가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주의하니까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예. 주의하고 행정처분의 차이가 격차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경고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요? 없어요. 서울시에는 없어요. 제가 다시 예. 그래서 주의라는 게 있어요. 경고는 있는데 주의가 없어요. 주의가 없어요. 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상당히 커요. 예. 왜냐면 뭐 사소한 거 지금 주의 딱 그만 해도 이제 경각심이 많이 일고 이게 참 자리가 잡히거든요. 근데 경고는 또 기분 다르거든요. 아주 마음 상하고 그런 건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고 경고에서 하나 이제 항목을 하나 좀 추가하는 개정안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혼선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시 윤리위원회는 경고인데 주의가 지금 말씀에 이제 주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전문가 평가단 매뉴얼에는 주의밖에 없고 경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의 처분으로 올리면 서울시 윤리위원회에서는 주의가 아닌 경고로 나가게 되죠. 이게 서로 안 맞고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벌칙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교육이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지도 계획서를 어떻게 쓰라 뭐 이런 것도 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면허 관련이 된다면은 이런 윤리위원회 또 전문가 평가단 이거에 대한 뭐 세세한 것들이 좀 정비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혹시 이제 윤리위원회 그런 벌칙 조항에 대한 내년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리원 이제 우리 윤리연구회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그래서 좀 활동을 조금 했지만 조금 이렇게 열애된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달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표하면은 제가 회장이 되셨으니까 조금 그 내용이라는 걸 좀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개업을 뭐 한 거의 40년 가까이 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서울시 의사회가 있지만 의사회가 좀 존재하나 안 하나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항상 그거는 반복되더라고요. 다들 나올 때는 상당히 큰 컵을 가고 나오는데 막상 가면 아무것도 넘는 게 없는 게 왜냐면 그 회원들이 실질적인 자기의 어떤 느낌 날 도와주는구나, 날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좀 우리 전문 평가단 같은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아까 뭐 상근식으로 만들어서 진짜 무슨 문제 지금 변호사가 상금이라도 와서 금세 우리 협조할 수 있다든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좀 이번에는 회장님이셔도 또 되셨으니까 조금 관심을 갖고요. 이제 항상 이제 회원 앞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저랑 별 차이가 없는 줄 알고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네. 나중에 걷고서 한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원래 알죠. 안면 제가 알고 선배님 잘 감사합니다. 그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기자 인터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서울시 회장이 바로 이렇게 의협회장 들였다 실패했는가? 간선제 서울시 의사의 문제는 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말씀하신 취지도 뭐 꼭 어떤 직책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좀 의협 또 구의사의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끼인 서울시 의사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다른 역대 회장님들하고는 이제 다른 경력의 소유자고 또 다른 성품, 성격, 성깔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보고 이제 연설할 때 자문자문하게 조용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워낙 이제 센지 아니까 연설까지 세게 하면은 좀 너무 과잉 오버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회장 될지 모르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왔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뭐 일부러 눈에 띄는 다른 행보보다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진짜 회원들을 위하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랫동안 의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무슨 뭐 회원 고충 팀 뭐 이렇게 했지만 저도 회원 고충 대응팀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바로 4월 1일 제 취임하자마자 핸드폰 번호 하나로 전 회원 35,000 특별분에 포함해서 모든 회비를 내 건 안 내 건 그 회원들한테 다 그 번호를 날렸어요. 그거는 요즘 너무 다 스마트폰 세상이니까 저장하기 좋잖아요. 옛날처럼 뭐 의협처럼 1643 어쩌고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옛날에 했던 뭐 02, 26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 번호입니다. 서로 문자, 전화 소통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했는데 어떤 반응이 올까 했는데 이틀 만에 뭐 14건 이게 왔고요. 직원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막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봅시다 했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공단에서 현지조사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 문자도 오고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이제 저도 이제 전화 통화도 했고 월요일 아침 와서 이제 도와드리고 직원이 공단 밤아질 때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믿어주실 거로 보고 저는 이제 뭐 이거 뭐 이상하다 지금 뭐 말하는 게 그냥 정리하고 이게 이상하다. 우리 이제 아직 집행진 구성도 안 했는데 뭐 후보자 토론회 갖기도 하고 뭐 당선 기자회견 잘못 갔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기회에 다시 또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취지 잘 알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열심히 하고 회원수를 찾아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의사회장 얘기인데 이제 그 전평원, 전민아 평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왜 저런 게 여태까지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소비다원이잖아요. 소보원.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꼭 참고 있던가 본인들이 그냥 열받고 지나가던가 아니면은 환자 같으면 소보원으로 갔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생각한 거 이거는 법적으로 시행령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 의사 면허 다니 거기도 이제 뭐 추진만 한다고 그러고 5월 설립 예정인데 아무런 법정 근거도 없죠. 뭐. 그렇죠. 일단은 새 집행부가 됐잖아요. 집행부가 되면 그때부터 인선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째 이거 근데 누가 20년이 됐는데 지금부터 보면은 인선의 영속성이 있느냐? 장관도 아니야, 바뀌고 또 다르죠. 직원도 맨날 바뀌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의협도 바뀌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징그럽게 매달려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10년 후 후에 이게 생기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 이것도 따로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데 이게 공무원이 취직할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주거든요. 네. 걔네가 맨날
죽어도 이 그 행정기구를 안 만들어줘요. 근데 자기네가 갈 수 있는 자리다 하면은 얼른 만들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뭐 공무원도 필요는 하겠지. 아니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고 누군가 안 만들어 주겠네요. 이거는 의사들끼리 자율적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의사 공무원들. 의사 공무원도 있고 뭐 그거는 누군가 정말 이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그냥 시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제가 그 전문가 평가단이라고 할 때 그게 어감은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송명근 교수님 뭐 이런 어려운 이런 뭐 학회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전 같은 거 그야말로 피어 리뷰가 필요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은 뭐 광고, 뭐 홍보, 또 뭐 옆 병원 간의 그런 이런 불화. 어떻게 보면은 광고나 이런 거는 이미 의료법에 정해진 대로 복지부에서 그냥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조차도 복지부에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여력이 안 났죠. 일단은 그 너무 IT나 광고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법령이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 그 기준도 너무 올드하고 현재를 쫓아가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아까 바비톡이나 뭐 강남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유사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환자를 넘겨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수술 받고 하는 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 그 업체가 졌는데 이것이 또 변형되면서 아주 뭐 해외 투자까지 받을 정도로 큰 성공을 한 그런 홍보 트렌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것들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심의 대상으로서 의강심에서 법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것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의강심에서 우리가 조언을 받는 거는 이것이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라면 이러저러한 불법 위법성이 있으니 하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이거는 품위손상으로 광고법 위반이나 뭐 의강심 뭐 그 사전심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같은 동료 의사로서 품위손상이다 하는 쪽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도 이런 상황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되고 바비톡 같은 경우도 이제 의협이 회원들한테 그렇게 계속 강남원님도 이렇게 했는데 회원들이 안 빠져나가고 한 것이 업체에서는 우리가 변호사 조력도 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회원들도 당장 매출하고 너무 관련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거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쪽에 종속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온 거고 저희도 그것이 행정처분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행정처분 가서 만약 선생님이 행정처분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업체랑 공동으로 대응을 하신다고요. 이명진 선생님께서는 뭐 그 예를 들으셔서 이거는 이런 나쁜 하면서 이제 행정하시지만 국민위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뭐 이 정도니까 주의한 것은 적당한 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가면 행정처분이면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좀 곤충을 얻고 과연 의협에서 왔는데 이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고 고민을 했을 거고 그것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인데 안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그 고통을 끌고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냥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의협에서는 원트랙은 저희한테 이렇게 했지만 투트랙은 이제 입법 과정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협이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에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름을 장명을 잘 하셔서 네이밍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의강심이 저번에 왜 불법으로 넘어가가지고 잠시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좀 더 넓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홈페이지도 관리가 안 돼요. 홈페이지도 첫 장면뿐이 아니라 그 속에 너무 많은 게 합류가 되어 있는데 함부로 넣지도 못하거니와 이렇게 막 유튜브면 뭐 진짜로 여기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다 새끼쳐서 도망가 버리니까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진행한다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잡을 수 없어요. 그 병원마다 경찰관 세워놓고
위원들 가서 세워놓을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전평단이나 윤리위원회 이런 걸 백서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과거든요. 이런 건 이렇다는 건 그걸 한번 딱 신문에 나거나 이렇게 교육이 딱 되면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자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율규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효과지 꼭 너 잘못했으면 너 벌 받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딱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 하시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제 분위기가 쇄신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율주의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기자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서 그 향후 과제로 대한의사 면허관리원 사업 추진 이렇게 제목만 하셔놓고 저희 안덕선 소장님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필수 집행부가 이제 가동이 되면은 윤곽이 나타나겠지만 일부 그 당시 그 6명의 후보 중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후보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과연 의협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 캐나다 같은 의사 면허 관리 기구도 보면은 그런 의사 단체 통제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안 소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 사업 추진이라고 해놓으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감사합니다. 주도권을 뭐 이제 부족하지만 주도권을 의사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네.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갖는 겁니다. 주도권은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갖는 거지 의사 집단이 의사협회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라는 그 메디신이라는 그 자체 그 가치가 그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뭐 아무개 집행부, 아무개 의사 집단 이게 갖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개념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문의 현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 그걸 현답처럼 생각하시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왜 그 제목만 썼냐면요.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갈 길이 너무 요원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전문가 평가 단장 일로서 실무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의협이 하시는 거에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다는 것 뿐이지 제가 그 밑에다가 뭐 이렇게 쓰기가 너무 이제 두렵고 어렵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회장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오늘 강의 주제를 멋지게 주셨는데 그건 너무 좀 어렵습니다 해서 그냥 소개와 나아갈 방인데 무슨 소개냐 하면서 이제 소개 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소개만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제가 조금만 도움이 되면 저도 같이 하고 뭐 이러는 거죠. 뭐 이거 너무 멀고 너무 어렵고 그래요. 이제 그나마 이제 실무적으로 요걸 했기 때문에 이제 면허 관련해서도 요걸 주축으로 위주로 하면서 성과를 내는 내년 후년 뭐 그렇게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뭐 제 강의 듣고 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그런 쪽으로 또 면허 관련 좀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게 되려면 먼저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기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안덕선 소장님이 아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지고 해외 사례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가지고 COC라고 해가지고 이 윤리 강령 있고 지침이 있잖아요. 네. 지침 밑에 실질적인 우리 이 행동 강령 지침이 더 세분화된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여 아이템으로 이제 거의 정도 됐는데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 갖춰지면서 조직이 가고 그래야 되니까 조직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이건 뭐 진짜 어떤 칼이 어디로 날아다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작업을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또 우리는 한 번에 세팅 쫙 좌우로 정렬 쫙 된 걸 원하는데 조금씩 할 수 있는 영향을 이렇게 좀 확장시켜가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야 뭐 이거 뭐 요거 하려고 이걸 다 해서 이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다 자리 잡고 또 넓혀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직을 먼저 만들고 인력을 짜고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무런 이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협 예산만 굉장히 좀 소모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감사해요.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의사생활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야 될 것들이 의사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뭔가 찾아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 평가단에 계신 위원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각 뭐 의협이나 지역 의사회 윤리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와서 어느 정도의 수강을 하신 분 그래서 좀 추천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뭐가 있지 않은데 그냥 하신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맞는 다음에 말인데 부회장 그게 원래 위원이 된다면요 OT라고 그러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집중력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 서류, 그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본적인 거를 매뉴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배우고 하셔야 돼요. 실은 저도 처음에 중앙윤리학식에 아무도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되시지만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잡으려고 또 뭐 이렇게 기표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틀을 만들고 형식도 만들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0년 전께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지금 아마 조금 발전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미리 된다면 이게 자원들을 좀 많이 이렇게 키워야 될 거예요. 그냥 평의원으로서 저 시범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우리를 평가하느냐 그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 맞아? 윤리적인 사람들 맞아? 개인적인 감정이 안 들어간다는 거 맞아? 이런 이제 오해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시행에 있어서의 불신감이 많다는 거거든요. 결국 전문 평가단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회원들도 따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한 말씀만 드리면 전문가 평가단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전문가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우리 같이 의논해보자는 의미지 거기 있는 사람이 절대로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혹시나 물어보시면 아까 프로페셔널리즘 나왔는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같이 의논해보자고 하고 같이 전문가가 어디가 내놔도 평가를 받을 때 역시 전문가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제가 방향성을 좀 잘못 잡은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못. 그래도 뭐 심판받는 건 그 사람들이니까.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아닌 사람을 심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전문가인데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를 길을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회원들이 전문가 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 누가 전문가인데 나를 평가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 전문가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환자들이 우리가 전문가 나름대로 잘 가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끼리 정화제라는 게 제일 큰 거 시작이 그거였었거든요. 네. 오늘 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띤 질문과 답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저기 오늘 이재원 기자님,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님이랑 의사신문의 김광규 기자님 오셨는데 뭐 한 말씀씩 한번 해주시죠. 예, 질문도 좋고 이재원 기자님. 드리자면은 지금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하자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텀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례들을 쌓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면허관리원을 설립하는 건데 사실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이제
징계권 조금 일부 이양받고 나서 한 3년 후에 입법 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치 입법 활동에 대한 좀 그런 투자나 아니면은 좀 그런 인사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바텀업 형태로는 결국 좀 한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장님 어깨가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답변을 답을 알고 전진을 하시니까. 다음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탑다운하는 거 다 일장 있는데요. 아주 이게 서로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된다면요, 정부에서 그 탄압기구로 통치기구로 이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것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이게 뭔가 잘 콜라보레이션 잘 돼야 됩니다. 그 접점을 찾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면서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자리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복지부에서도 시범 사업의 결과를 이제 지금까지 한 이 백서가 그 노력과 방향성을 알려줄 거니까 굉장히 너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으로서. 그리고 이광주 기자님, 네. 제가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저번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 평가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단아의원 사건을 계기로 발족해서 이제 서울시의회 34대 집행부 역점 사업이라는 소개로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제대로 잘 안 알아봐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시도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에서 윤리위원회 거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제 회부돼서 보건복지부 통해서 그 행정청에 이제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민원 제기인이 이 행정청에 이 별개로 이제 제기를 그 행정청에 문제를 제기를 해도 그 이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윤리위원회랑 행정청이랑 만약에 그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갑자기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이제 사례에서 보면은 이제 처분하고 또 이런 전문가 평가단 관련 부서가 일치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중간에 좀 조사도 중단되고 좀 미비한 것처럼 이 매뉴얼일 뿐이지 이게 실제 이렇게 적용돼서 완벽하게 되지는 못해서 계속 좀 보완되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루트로 간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도 이제 인지를 하게 민원을 직접 오지 않더라도 인지하거나 했을 때 원칙은 그겁니다. 전문가 평가단에서 하는 민원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그런 행정 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전문가 평가단에 의뢰된 건 전문가 평가단에서 한다. 이게 대원칙이었거든요. 대원칙이 허물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원칙 갖고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나 이렇게 다른 쪽에 민원이 가도 이건 전문가 평가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 처분에 하겠다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도 개선상 시범사회다 보니 그런 쪽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죠.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한 게 2015년이에요. 2015년. 아니 그래서 이게 언제나 복지부나 특히 정부에서 뭐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뒤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하는 일은 없고 누가 하나 그때 2015년 단아이원 사건 때문에 201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때 장관이 누군가 봤더니 박능훈은 너는 이런 거 한 사람이 아니잖아. 박능훈 그러면 2차 이제 시범 사업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정진업 장관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막 진짜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떤 장관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진짜 그 마인드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시작해놓은 거 자기가 빛이 안 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그 정신을 못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지금 이제 시작해놓은 거 근데 지금 장관은 그래도 거기서 쭉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좀 알잖아요. 우리 건덕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동기가 있어야 되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잘하니까 한다 이게 그냥 사실은 이런 거에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그러니까 타이밍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김에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꼭 하셔요. 네. 네. 박수. 뭐 이게 우리 강의 계획을 짜면서 이렇게 그 회장님 딱 취임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